2027-28 시즌부터 추춘제를 준비 중에 있는 MLS가 2027 전반기를 단축 시즌으로 치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축 시즌과 관련한 일정 및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MLS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왜 MLS는 단축 시즌을 치르는 건지, 그리고 왜 추춘제로 전환을 하는 건지, 그리고 추춘제가 가져올 효과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번 주 중에 북중미 챔피언스컵이 있었죠. 일단 LAFC는 다들 아시다시피 알라우에른세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 8강 상대는 크루스 아술로 결정이 났죠. 그런데 LAFC를 제외하고 나머지 MLS 팀들의 북중미 챔피언스컵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라운드 때는. 일단 MLS 팀들끼리의 맞대결이죠. 내시빌과 이제 인터마이애미 경기가 있었는데, 인터마이애미가 이제 내시빌하고 원정 경기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었거든요. 그래서 주말 MLS 리그 경기에 메시와 데폴 포함해가지고 주전들을 다 뺐어요. 그러면서 북중미 챔피언스컵에 올인을 했는데, 내슈빌하고의 홈 경기에서 메시가 7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74분경에 에스피노사한테 실점을 허용하면서 원정골 우선 원칙에 의해서 메시의 인터마이애미가 탈락하는 이변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MLS 팀들끼리의 맞대결, 여기선 이제 그 시애틀 사운더스가 홈에서 밴쿠버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1, 2차전 도합스코어에서 5대1로 수월하게 이제 8강에 올랐습니다. 반면 이제 그 밀러의 밴쿠버는 먼저 골을 넣었음에도 결국은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LAFC 입장에서는 MLS에서 우승 놓고 경쟁하는 팀들이 탈락하고 있는 게 리그 기준으로는 안 좋고, 반면에 북중미 챔피언스컵 기준으로는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어서 이제 멕시코 팀과 MLS 팀들의 16강 맞대결이 있었는데요. 톨루카가 샌디에고가 1차전 홈에서 3대2로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하지만 톨루카 원정에서 사실 샌디에고도 이 경기 대비해서 드레이어나 이제 핵심 선수들을 선발해서 제외했었는데, 주말 경기 때 이 경기에서 0대4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샌디에고는 1, 2차전 도합스코어에서 3대6으로 탈락하게 됐고요. 그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클럽 아메리카 원정에서 나름 선전을 했습니다. 선전하면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홈에서 0대1로 패했기 때문에 1, 2차전 도합스코어에서 1대2로 탈락을 한 거고요. 그리고 신시내티 역시도 티그레스와의 경기에서 1차전은 사실 신시내티가 홈에서 3대0으로 대승 거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시내티가 올라간다는 평가들이 많았는데 원정에서 1대5 대패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시내티까지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LA 갤럭시 같은 경우는 자메이카 구단인 마운트 플레전트와의 경기에서 3대0 대승 거두면서 1, 2차전 도합스코어에서 6대0으로 8강 진출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북중미 챔피언스컵 8강 대진이 모두 결정이 됐습니다. 톨루카는 LA 갤럭시랑 8강에서 붙을 예정이고요. 크루스 아술은 이제 그 LAFC랑 8강에서 붙고요. 내시빌과 클럽 아메리카, 그리고 시애틀 사운더스와 티그레스가 8강에서 각각 붙게 됩니다. 8강 대진이 전부 다 MLS 대 멕시코 리그 팀들로, 그것도 맞대결로 전부 다 결정이 됐죠. 근데 문제는 MLS 팀들이 16강은 잘 올라갔거든요. 일단 샌디에고가 멕시코 팀인 푸마스 꺾고 올라오고 하면서 무려 9개 팀이 8강에 16강에 올라갔었는데, 9개 팀이 올라갔으면은 절반 이상인 거잖아요. 하지만 그중 5개 팀이 탈락하는 쓰나미가 발생을 했다. 실제 이번 그 MLS 그 북중미 챔피언스컵 참가국들을 보면은 미국에서만 8개 팀, 그리고 또 다른 MLS 팀인 캐나다 팀 밴쿠버까지 MLS가 9개 팀이 북중미 챔피언스컵에 올라온 거였거든요. 그 이제 멕시코가 6개 팀이었는데, 멕시코는 몬테레이랑 크루사스를 맞대결해서 몬테레이가 탈락했고, 푸마스는 1라운드에서 일찌감치 탈락했던 거. 하지만 나머지는
다 승리를 거두면서 올라오게 된 건데요. 그래서 멕시코와 미국 MLS 팀의 16강전 맞대결 3경기는 전부 다 멕시코 팀들이 웃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멕시코가 강하구나라고 평가하기도 좀 그런 게, 제가 이거를 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뒤에 이제 추춘제로 전환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춘추제랑 추춘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뒤에 보면은 그러면 멕시코가 약하구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러면은 멕시코가 MLS보다 더 강한가 하면은 그거 자체는 아니거든요. 실제 그 리그의 마켓 밸류 자체도 MLS가 더 높아요. 그 멕시코 리그가 8,590만 유로인 거고 MLS는 13억 6천만 유로인 거고, 이게 이제 그 파워 랭킹이거든요. 리그별 파워 랭킹을 보면은 MLS가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멕시코 리그는 14위. 그 MLS가 파워 랭킹이 더 높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제 가치 판단과 관련된 수치인 건데, MLS가 전 세계 리그에서 9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억 유로를 넘긴 11개 팀 중 하나죠. 반면에 이제 그 멕시코 리그는 15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왜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는 멕시코 팀들이 항상 강세일까? 실제 그 북중미 챔피언스컵 우승 횟수를 놓고 보더라도 ม็xi코가 40회로 독보적이거든요. 준우승도 20회고. 물론 MLS는 늦게 북중미 챔피언스컵에 합류한 것도 있지만 1996년부터 합류한 거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3회밖에 되지 않아요. 상당히 적은 수치인 건데, 그 이유는 북중미 챔피언스컵이 시작하는 시점과 리그가 시작하는 시점에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전반기 리그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후반기 리그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리그를 2번을 돌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반기 리그가 1월 11일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그 유럽 챔피언스 리그랑 비슷하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리그 경기들을 통해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북중미 챔피언스컵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MLS 팀들은 리그를 시작하기 전에 북중미 챔피언스컵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시즌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시즌 시작부터 굉장히 빡빡한 일정들을 소화하게 됩니다. 왔다 갔다 그 주중 주말 경기를 계속 반복하게 되다 보니까 아직 실전 감각이 다 쌓이지 않았는데 체력이 조금 갈리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컨디션 관리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리그스컵을 놓고 보면요, 리그스컵이 이제 그 멕시코의 상위 16개 팀과 MLS의 상위 16개 팀이 맞대결을 펼치는 대회인 거거든요. 이 대회 같은 경우는 최근 3년을 연달아서 MLS 팀들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3연패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지난 시즌 리그스컵 같은 경우는 준결승이 전부 다 MLS 팀들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8강 이전까지는 멕시코는 멕시코 리그 팀들끼리, MLS는 MLS 리그 팀들끼리 붙거든요. 거기서 이제 8강 와서 MLS와 멕시코의 대결이 시작을 하는데, 이때는 MLS 팀들이 전부 다 멕시코 팀을 광탈시키고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준결승부터 결승까지 전부 다 MLS판이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8월에 있다 보니까 시즌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한창 이제 좋을 때 그때 이제 붙는 거죠. 반면에 멕시코 같은 경우는 후반기 리그가 따로 있다 보니까 시즌 초반에 리그스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리그스컵 때는 멕시코가 도리어 여기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MLS가 추춘제를 감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실제 MLS 세계 주요 리그와 달력 맞춘다 해가지고 추춘제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축구와 이제 그 북미 스포츠 전통을 결합한 새로운 정규 시즌 포맷을 도입한다. 그래서 세계 축구의 그 일정들과 우리를 맞춰서, 그래서 이제 클럽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적 시장 기회도 더 확대시킬 예정이다 라고 한 겁니다. 춘추제에서 추춘제로 전환을 하려면은
그 사이에 한 번 단축 시즌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러시아도 추춘제에서 추춘제로 전환할 때 반 시즌 동안 단축 시즌을 했던 적이 있고요. 지금 J리그가 그렇죠. J리그가 이번 시즌을 반 시즌을 단축 시즌으로 한 다음에 가을부터 추춘제를 도입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 단축 시즌을 J리그는 100년 구상리그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J리그 100년 구상리그. 이제부터 100년 대계를 앞으로가 추춘제가 책임진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바꾼 건데, 그래서 이제 MLS도 이번 2026 시즌까지는 종전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7, 28 시즌부터 추춘제를 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2027년 봄부터 여름까지 단축 시즌을 감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MLS는 그거를 이제 스프린트 시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은 스프린트 시즌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보면요. 2027년 2월에 개막을 할 예정입니다. 뭐 지금도 2월 개막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개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규 시즌을 4월까지 치릅니다. 그리고 5월에 MLS컵 플레이오프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30경기 이상씩 못 하잖아요. 반 시즌을 소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MLS 같은 경우는 서부 컨퍼런스 15개 팀, 동부 컨퍼런스 15개 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팀당 정규 시즌을 14경기를, 그것도 원래 그동안은 MLS가 인터리그라고 해가지고 동부와 서부가 붙는 경기가 있었잖아요. 이번 시즌 MLS 개막전도 그래서 서부팀인 LAFC랑 동부팀인 인터마이애미가 맞대결을 펼쳤던 거였는데, 이때는 단축 시즌이니까 이거 동서부 경기 없애기로 했습니다. 인터리그 없애고 그냥 서부 15개 팀이, 그러면 우리 팀 제외하고 14개 팀이랑 붙는 거잖아요. 딱 한 경기씩 맞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동부도 우리 팀 제외한 나머지 14개 팀과 딱 한 경기씩 경기를 치르는 거고요. 그래서 그 성적을 통해서 서포터스 실드 우승이 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홈 7경기, 원정 7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팀이 샌디에고랑 원정 경기를 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밴쿠버랑은 홈 경기를 칠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딱 한 경기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레이오프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MLS 플레이오프는 이제 2027년 5월에 열릴 예정이고요. 원래 그 MLS가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 1라운드는 홈앤 어웨이 해가지고 3판 2선승제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단판제로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정을 빡빡하게 소화를 하다 보니까 3판 2선승제 넣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이오프 단판제로 치러지고요. 그리고 원래 MLS는 8위와 9위 간의 와일드카드 경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승자가 이제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와일드카드도 없앱니다. 그냥 동부와 서부 성적 상위 8개 팀이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중미 챔피언스컵 진출 자격은 단축 시즌 성적에 따라서 상위 5개 팀이 이제 북중미 챔피언스컵에 나가게 되는 거고요. 리그스컵 진출권은 동부와 서부 상위 9개 팀, 도합 18개 팀이 진출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축 시즌을 치르고 나면은 2027-28 시즌부터 MLS 추춘제가 도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춘제는 8월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7월까지 휴식을 가지고 8월 시작해가지고 12월까지 12월 초까지 경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윈터 브레이크가 2월 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이제 초부터 다시 후반기가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월에 MLS컵이 있게 되는 이런 일정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추춘제 변경의 전략적 효과를 보면요. 추춘제를 하게 되면은 일단 글로벌 이적 시장과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이적 시장에서 더 효과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MS 같은 경우는 춘추제다 보니까 겨울에 선수들을 영입하게 되면은 스타 플레이어 영입이 아무래도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어쨌건 간에 스타 플레이어들은 대부분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잖아요.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유럽 팀들은 이적을 여름에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시즌이 끝나고 나서 겨울은 정말 당장 필요한 직전력감 아니면은 이적을 잘 안 하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적 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1번과 2번이 사실 연결되는 얘기예요. 선수 영입 극대화. 그래서 MLS도 가장 활발한 이적 기간을 시즌 개막 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빅사이닝, 스타 영입을 시즌 중이 아닌 개막을 앞두고 이뤄지기 때문에 팀 적응도 용이하고 시즌 경쟁력도 강화된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FIFA A매치와 일정이 정렬되게 됩니다. 그동안은 FIFA A매치랑 조금 일정이 맞지, 왜냐면 FIFA A매치 같은 경우도 추춘제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월드컵이라던가 유로라던가 뭐 이런 경기들이 다 이제 여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MLS는 그게 맞지 않다 보니까 시즌 중에 A매치가 경기들이 있으면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겹치는 문제도 크게 줄어들고요. 그리고 플레이오프 가치가 상승한다. 왜냐? 아우디 MLS컵 플레이오프랑 그러니까 MLS컵이 5월에 열리게 되는데 이때는 국제 일정에 방해도 없고 날씨도 좋고 그동안 MLS컵이 겨울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눈 내리는 날에 플레이오프도 있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이제 그 북미 스포츠 캘린더에서 주목도가 상승한다는 건데 이거 그냥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적 시장과 A매치 브레이크 해가지고 그동안은 선수 영입이 어려웠는데 선수 영입도 수월해지고 그리고 시즌 도중에 핵심 선수가 유출되는 문제들도 많았거든요. 왜냐면은 MLS에서 잘하는 선수를 유럽에서 영입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시즌 도중에 선수가 스타 플레이어가 떠나면은 그것도 타격이 됐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막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즌 플랜을 좀 잘 짤 수 있다. 그리고 A매치와의 정렬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 스포츠 캘린더 속에서의 MLS의 그러니까 그 플레이오프의 주목도가 올라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MLS컵이 12월이었을 때는 다른 리그들의 주요 경기들하고 좀 겹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월드 시리즈라던가 NFL 정규 시즌이라던가 뭐 NBA 개막하고 겹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MLS컵이 5월로 이동하게 되면은 NFL과 그 대학풋볼, 사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스포츠는 NFL이거든요. 근데 NFL이 종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이니까 관심도가 아무래도 조금은 낮을 가능성이 있고 NBA도 파이널 직전 시기여가지고 NBA가 원래 파이널 직전 시기가 가장 관심도가 떨어지는 시점이에요. 이때부터는 탱킹하는 팀들이 나오거든요. 드래프트 순번을 빨리 잡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MLS 플레이오프의 관심도가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죠. 다만 우려되는 부분도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우려되는 부분이 연봉 지급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동안 MLS는 연간 연봉을 줬거든요. 근데 이게 추춘제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선수들의 계약이 12월 31일로 잡혀 있는데 이걸 6월 30일로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계약 관련한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MLS가 정규 시즌 관중 많은 거 가지고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프로모션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규 시즌 경기가 이제는 겨울에 조금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정규 시즌의 관중 수는 조금 줄어들 수 있다. 플레이오프의 관심도는 더 올라가는 반면에 뭐 그런 문제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쨌건 간에 그동안 춘추제로 구단을 운영해 오다가 추춘제가 되면은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 그런 거는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이점이 되는 게 더 많다. 그래서 사실 K리그도 추춘제로 바뀌는 게 맞긴 합니다. K리그 뭐 혹한기여서 안 된다 이런 거 말 안 돼요. 스웨덴도 추춘제하고요. 덴마크도 추춘제하고요. 러시아도 추춘제해요. 다 해요. 잔디 관리가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는 잔디 관리를 잘 안 해서 그런 거지 추워서 안 된다는 아니에요. 잔디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스프린트 시즌만이 아닌 2026 시즌 MLS컵 일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MLS컵 결승전은 12월 18일로 확정이 떴어요. 그리고 11월부터 12월까지 30일 동안 끊임없이 경기가 이어질 거라고 한 건데요.
일정을 보면요. 일단 그 디시전 데이라고 해가지고 최종전인 거거든요. 이 최종전은 리그 시즌 최종전은 11월 7일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1월 18일부터 와일드 카드가 열리고요. 그래서 8위와 9위 팀이 이 경기를 11월 18일에 치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라운드 3전 2선승제는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어집니다. 주말, 주중, 주말로 주말, 주중, 주말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쭉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1차전은 상위 시드 홈 경기, 2차전은 하위 시드 홈 경기, 3차전은 1, 2차전으로 이제 뭐 1승 1패로 동률일 경우에는 3차전 가가지고 그때 이제 상위 시드 홈팀 홈 경기로 치러지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5일과 6일 양일에 걸쳐서 컨퍼런스 준결승전이 단판으로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12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서 컨퍼런스 결승전이 단판 승부로 열리고요. 그러고 나서 12월 18일에 MLS 결승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2월에 열리는 마지막 결승전이고, 그러고 나서는 2027년 단축 시즌을 거쳐서 정규 시즌의 그 추춘제로 전환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MLS가 중요 일정들을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어쨌건 손흥민 선수가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옵션까지 더하면은 많이 남아있는데 MLS도 점점 더 발전해서 손흥민 선수도 같이 성장하는 리그를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12월에 있을 MLS컵 손흥민 선수 꼭 들어올릴 수 있으면은, 물론 뭐 들어올리지 않더라도 좋지만은 들어올리면은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 부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